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한 분께서 좀 아쉬운 선택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이제 뭐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뭐 동일하잖아요. 이유 같은 게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추정되는 이유들은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하는 것에 너무나 심한 개입을 받았다. 그거가 너무 괴로워서 그런 사실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뭐 공감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실은 꽤 많이 해봤어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교실의 리더다.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검증도 이미 다 거치신 분들이 선생님이 된 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 리더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권한을 줘야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권위가 되면은 그것도 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 자체를 막으면은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 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은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점은 아이들을 이제 지도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걸 지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우리의 특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분 좋은 얘기만 들어서는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얘기를 듣게 돼요. 언제 듣게 되냐?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소위 말하는 사회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 그것이 아이의 인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논리적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논리에 딱 맞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되고 변형이 되는 순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아이들한테 쓴소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행동이 안 변하면 큰 소리 낼 수도 있고 꾸중을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갔던 오랜 기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논리하고 이론이 다 있는 거죠. 다 따져보면 굳이 그런 걸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동학대다 이렇게 이제 각도를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를 특정하게 감정적으로 대한다, 이건 옳지 않죠. 근데 이걸 알기도 어렵고 사실은 저도 그 반대편에서 경험도 해봤지만 어떤 선생님이 저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제공도 제가 일부 해냈어요. 예의는 갖췄지만 그 내면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악의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도 그 선생님한테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예의를 차려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걸 보시고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그 당시에는 일정 부분 이유를 제공한 건 맞다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도 선생님을 싫어하는 관계가 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 지도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건 좀 지나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은 이게 사는 거구나. 선생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조금 이렇게 대하니까 이렇게 약간 거칠게 대하시는구나. 언행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는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의를 일정 부분은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괴롭고 좀 이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뭐 선생님 욕도 하고 막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면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도를 하지 않고 네. 좋은 마음에서 지도를 했어도 네네. 이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으면은 문제가 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막은 상황에서 저한테도 들어올 수가 있다. 저한테 누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제가 아동학대자라는 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실은 지난주 정도에도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은 뭐 심리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약간은 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 판결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편파적으로 판결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근거가 어느 정도 뚜렷해야지만이 유죄 판결이 난다. 신고 자체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좋아요. 대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도를 갖고서 이 선생님을 약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은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발 다 묶인 채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 실은 아쉬운 부분인데 미온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동학대 신고당할 것 같다고. 아이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 자체로 뭐 아동학대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터치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지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했을 때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여태까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투명성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든 수업을 다 오픈하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줄어들 거다.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거 오픈하고 투명성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느 사회나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살면서 갑을 관계라는 거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 진부한 말이긴 한데 다른 수가 없어요. 네. 갈등이 있으면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